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도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시고 감송 운행해 주시는 등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0에서 6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원주 지역에는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의 공권력이 전격 투입된 상황 짚어보고요. 원주시가 내년부터 출산 장려 시책 중 하나인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강원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신생아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범죄 피해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10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6일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함께 2024 횡성관광 팸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 SNS 팔로워 수 2,000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루지 체험장과 횡성호 등 대표 관광지를 방문해 지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사진과 영상, 후기 등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원주 상지대학교에 강원 원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복합 허브센터가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오늘 복합 허브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고시하고 강원도와 함께 28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센터가 조성되면 천연물 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강원FC가 26일 강릉홈에서 펼쳐진 상위 스플릿 두 번째 경기에서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김천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승점 61점으로 현재 2위인 강원은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5위를 확보하면서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달성한 6위를 넘어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홈에서 펼쳐진 상위 스플릿 첫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얻어낸 강원은 다음 달 1일 리그 선두 울산과 원정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원주 지역에는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경찰과 지자체 등의 공권력이 전격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경찰서 박동현 경찰서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서장 박동현입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경찰 순찰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는데요. 우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20년 전인 지난 2004년에
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원주에서 성매매 직결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고 또한 원주시가 표방하는 건강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아동과 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주 여성과 인권 기관 단체들도 이제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고 나서고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7개 시도 12개 소에 성매매 집결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원주시에서는 몇 개소가 운영 중인가요? 네, 그 원주 직결지는 일명 그 희매촌으로 불리고 있는데, 예. 이는 희망촌과 매화촌 두 지역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현재 36개소, 한 50여 명의 여성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직결지 폐쇄 사례로 충남 아산과 전북 전주 등을 꼽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5일부터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당 지역들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최근 원주서와 원주시 실무자들이 아산과 전주 성매매 직결지를 방문했는데, 네. 아산과 전주 두 지역 모두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찰력 투입으로 직결지가 폐쇄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원주서에서는 희매촌 일대 성구매자 유입 차단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매일 저녁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순찰 중에 불법 성매매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현장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희매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탈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업무를 추진한다면은 희매촌도 결국은 폐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를 만드는 목적은 지역을 불문하고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원주 경찰서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업무를 맡은 경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희매촌 폐쇄를 위해서 원주서와 원주시 서방 등 유관기관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이미 지난 2021년 8월에 출범했는데, 예. 수시로 TF 회의를 개최했고, 경찰력이 배치된 올해 10월 14일 이후에는 매주 1회 TF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와 원주서 소속 경찰관은 심야 시간대, 즉 한 22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집중 배치해서 성매수자 유입 차단 및 불법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역할들을 알려주시면. 네. 네, 원주시에서는 탈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자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가 강제 이행금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의무 이행을 좀 강제하고 있고, 학성동 일대 도시 재생 사업도 원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에서는 희매촌 일대를 화재 취약 지구로 지정해서 화재 예방 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저희들은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을 구매한 자, 성을 판매한 자, 그리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 그리고 성매매 영업에 건물을 제공한 임대인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다 처벌을 받는 겁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게 강력한 법입니다. 예,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앞서 이제 집결지를 폐쇄한 사례로 충남 아산과 전북 전주를 꼽았는데 혹시 원주 지역보다 더 지금 좀 심각한 지역들도 있는 편일까요? 뭐 전국이 지금은 뭐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그 이제 성매매 집결지가 계속해서 지금은 좀 사양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한 12군데가 있는데 원주도 저 경찰력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는 급격히 그 업소 운영 실태를 보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집결지 내 성구매가 가장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시간대인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한 새벽 3시까지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서 계속 순찰함으로써 성구매자 유입을 차단해서 성매매 업소의 자진 폐쇄를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앞으로 경찰에서 또 앞으로 다른 계획이라든가 당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주 1회 관계기관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서 순찰 결과 및 기관별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하고 또한 효과적인 성구매자 유입 차단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심해천이 폐쇄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원주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원주가 3회 연속으로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만큼 여성 인권이 보호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지만 경찰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동현 원주경찰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부터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요.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마련된 사업인지 궁금한데 이 발급 취지부터 알려주신다면요. 네, 내년부터 원주시가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요. 네. 주민등록증은 보통 17살 생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증명이자 성인증명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죠. 이 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또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이런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인데요. 원주시의 출산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매년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는 2224건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3년에는 1970건을 기록했는데요.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잠깐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아기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또 시민으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사업의 시행 배경과 함께 원주시의 자세한 출생 및 혼인신고 현황에 대해서 민원과 가족등록팀 김기현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원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출생신고 현황을 보시면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인구가 많은 지정면, 방곡관세동, 당고동, 무시동 지역이 다소 출산율이 높으며 불원면, 기래면, 호저면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가 적게 거주하며 인구가 적은 관계로 출산율이 5명 미만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혼인신고 현황 또한 2019년에 1797건으로 2022년 1693건, 2023년도에는 1565건으로 매년 혼인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주민등록증이 법적인 증명 효력을 갖는 건 아닌데요. 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 주민등록증이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병원을 갈 때 접수 등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넣도록 하고요. 성별, 주소, 사진을 담아서 아이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태명, 또 태어난 시각, 엄마 아빠의 성명과 엄마 아빠가 바라는 소망을 담을 수 있어서 특별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기 몸에 지니고 다닐 때 또 미아 예방의 효과 역시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2025년 1월 1일 출생하면 1월 1일 이후 출생하면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무료로 이 신분증을 발급하는데요. 네. 원주시의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 신생하면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기현 팀장에게 운영 계획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기 100일상, 돌잔치 등의 축하 기념 선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사업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 및 홍보 배너 등을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협조문을 보내 많은 산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오니 부모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기 정보가 필요할 때나 또 축하의 의미로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우선 내년부터 이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네.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할 때 안내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별도의 신청서와 아기 사진이나 아기의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신청 후에 1주에서 2주 이내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데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생 예정인 시민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출산 시대에서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출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가 내년 3월 1일부터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앞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들이 시행이 돼서 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범죄 피해로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범죄 피해로 혼자서는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단법인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원표 사무처장 연결해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센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공익등록법인으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조기 피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강원도에는 몇 곳 정도 있을까요? 네, 강원도에는 각 지역 법원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지역에 5개 센터가 있으며 영월센터 지역을 제외한 4개 센터는 도내 각 검찰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잘 몰랐거든요. 이런 센터가 있는 걸. 최근 3년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네. 네, 저희 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금년 9월까지 1,059명에 더하여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4억 4,100만 원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일단 신변 보호가 중요하겠고 또 이외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경제적 지원, 또 법률 자문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센터는 피해자 상담을 통하여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주거 이전 관련 비용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법률 지원, 피해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그 밖에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사항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관계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 원스톱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또 간병비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제도가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언제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됐는지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배경은 2003년 12월 18일 192명의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2004년 9월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 1월 대구 경북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최초로 개원하게 되었고 2005년 12월 23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률망에 근거하여 전국 55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각 검찰청 내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60개 센터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범죄 피해로 분명 치유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선뜻 잡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도 알려주신다면요. 네. 예, 범죄 피해로 인한 어려운 현실과 트라우마 등 치유하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제도적 지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성원 또한 이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적 보호 지원과 함께 다양하지는 않지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 행사에도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치유 지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577-1295번이나 033-744-1295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도울 방법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이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피해자들의 마음 토닥여 주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홍원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